안녕하세요. 건강만세 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무릎이 자꾸 시큰거려. 계단 오를 때 유난히 힘들어졌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아픈데 이게 관절염인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느낌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많이 찾아오는 관절 문제,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부주의한 관리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퇴행성 관절염은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된 관절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신호부터 관절을 지키는 생활 습관, 관절에 좋은 음식,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까지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떤 작은 습관들이 관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절을 오래오래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지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혹시 지금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일어설 때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까지 평생 건강한 관절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건강만세. 1.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과 진행. 먼저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관절염은 관절을 이루는 뼈와 연골, 인대, 관절액 등의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그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점차 마모되고 관절을 감싸고 있는 조직들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우리가 매일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수천 번씩 사용하게 되는 관절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손가락 같은 관절은 체중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찾아오는 부위죠.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약해질까요? 그 이유는 연골, 관절액, 인대의 변화 때문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마모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서로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시작하죠. 또한 관절 사이를 윤활시켜주는 관절액화력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관절액은 마치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연골이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관절액의 양이 줄고 점성도 떨어져서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마찰이 심해집니다. 인대는 관절을 지지해주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직인데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관절이 약해지는 신호는 통증, 뻣뻣함, 붓기 등이 있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약한 통증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점차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느낌은 퇴행성 관절염의 전형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또한 관절 주변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미 관절내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퇴행성 관절염을 무시하면 안 될까요? 관절염은 단순한 통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의 움직임이 점점 더 제한되고 결국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운동량이 줄어들고 체중이 늘고 근력이 약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하던 취미생활이나 가족과의 여행, 단순히 집 앞을 산책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관리와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2. 관절 건강에 중요한 생활 습관. 앞서 관절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이유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관절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사실 관절 건강은 어떤 약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은 특히 몸무게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하중을 받는 부위예요. 즉,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4에서 6kg의 추가 부담이 가해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2~3배나 더 커져요. 그래서 체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체중의 5%만 줄여도 관절 통증이 크게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물, 근육이 빠지면 오히려 관절이 더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관절 건강에 좋은 유산소 운동은 무엇일까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는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주위의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너무 딱딱한 바닥보다는 쿠션감 있는 운동화를 신고 부드러운 흙길이나 트랙에서 걷는 걸 추천드려요. 수영은 물의 부력이 몸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관절에 거의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전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무릎을 너무 깊이 굽히지 않도록 안장 높이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이 관절을 지지해주면 충격을 더 잘 흡수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리를 곧게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며 10초씩 유지하는 다리 들기 운동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도 관절 유연성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우리 관절은 작은 습관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앉을 때, 일어설 때, 걸을 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이유죠.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과 엉덩이가 직각이 되도록 하고 허리를 꼿꼿이 펴는 게 좋아요. 오래 앉아있는 것도 관절에는 부담이 되니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 발을 끌거나 뒤뚱거리며 걷는 습관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자연스럽게 체중이 이동하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며 걷는 게 좋아요. 일어설 때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보다는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는 게 관절에 무리를 덜 줍니다. 평소 관절에 무리가 가는 생활 습관 고치기. 마지막으로 관절의 나쁜 습관 몇 가지를 꼭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오래 무릎을 꿇는 자세, 하이힐이나 딱딱한 신발을 자주 신는 것도 관절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특히 무거운 짐을 한쪽 어깨에만 메거나 한쪽 다리로만 체중을 지탱하는 것도 균형을 깨뜨려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관절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영양제,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법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볼게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함께 시작해볼까요? 관절 건강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는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반대로 관절을 망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대표적으로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이에요. 오메가3는 EPA, DHA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오메가3가 큰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많아요. 생선 먹기가 힘드시면 오메가3 캡슐로 보충하는 것도 좋아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이에요. 칼슘은 우유, 두부, 멸치, 브로콜리 같은 식품에 많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거나 계란 노른자, 연어, 버섯에 풍부해요. 둘은 함께 섭취해야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죠.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콜라겐은 연골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닭발, 사골, 돼지족발, 오리고기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고 요즘은 콜라겐 보충제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쉽게 챙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예요. 레몬, 키위, 딸기, 오렌지 같은 과일이 대표적이고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하려면 단백질도 꼭 챙겨야 해요. 닭가슴살, 두부, 달걀, 콩류, 생선 같은 고단백 음식은 근육의 재생을 돕고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도 같이 챙겨 먹으면 더 좋아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C, 비타민 K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황과 생강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생강도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차로 끓여 마시거나 요리에 자주 활용해보세요. 우리 전통 음식 중에서도 관절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의 염증을 억제하고 유연성을 높여줘요. 나물 무칠 때나 밥에 살짝 곁들여 먹으면 좋아요. 된장에는 단백질, 칼슘, 미네랄이 풍부해서 관절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소플라본 성분도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역에는 칼슘, 요오드, 미네랄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염 예방에 좋습니다. 미역국, 미역 샐러드, 미역 무침으로 자주 드셔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관절을 망치는 음식도 있어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설탕, 과도한 설탕 섭취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체중 증가로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짠 음식은 관절 주변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국물 음식, 젓갈, 장아찌는 조금씩 줄여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이 좋은 음식들 조금씩 더 챙겨 드셔보세요. 그리고 관절에 나쁜 음식은 줄이는 습관도 같이 가져보시면 분명히 관절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4. 관절염 예방을 위한 하루 루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꾸준히 움직이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루틴으로 실천할 수 있는 관절을 위한 하루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관절을 깨우는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있죠? 특히 밤새 가만히 누워 있었던 관절은 움직이기 전에 천천히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기지개 켜기 스트레칭.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양팔을 머리 위로 쭉 펴고 기지개를 켜보세요. 허리, 어깨, 무릎까지 전신의 근육이 깨어납니다. 발목 돌리기.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발목 근육이 풀리면서 다리 전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서 5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해보세요. 허리와 무릎 관절을 동시에 풀어줄 수 있어요.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위로 둥글게 말았다가 아래로 내려 배를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척추와 무릎에 부담 없이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점심 바른 자세와 가벼운 운동.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낮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관절 건강의 핵심이에요. 바른 앉기 자세. 의자 깊숙이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우기. 양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무릎이 90도로 꺾이도록 조절하기. 어깨를 펴고 목을 앞으로 내밀지 않기. 점심시간 짧은 산책. 점심 식사 후 10분 15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옥상 산책도 좋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관절에 산소와 영양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가벼운 관절 강화 운동. 앉은 상태에서 다리 펴기 운동. 발끝 들었다 내리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기. 저녁 피로를 풀어주는 간단한 관절 마사지.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관절의 피로를 풀어줘야 다음날 아침까지 관절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무릎 마사지.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후 무릎을 감싸고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세요.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발바닥 지압.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눌러주거나 골프공을 발바닥으로 굴리는 것도 좋아요. 발의 작은 근육들을 자극해서 다리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스트레칭.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스트레칭. 종아리 근육이 풀리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기 전 수면 자세와 관절 회복 루틴. 잠자리에 들 때도 관절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세가 중요해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서 무릎 간 마찰 줄이기. 척추가 곧게 펴지도록 다리 모양 맞추기. 똑바로 누워 자는 경우 무릎 밑에 얇은 쿠션이나 베개를 넣어 허리와 무릎 관절의 부담 줄이기. 수면 전 간단한 스트레칭. 다리를 벽에 올리고 깊게 호흡하기. 목, 어깨, 손목 가볍게 돌려주기. 몸을 이완시켜 편안한 수면 유도. 온찜질이나 족욕. 자기 전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근육을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해줘요. 오늘 알려드린 하루 루틴,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만 실천하셔도 관절이 훨씬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5. 관절 건강을 위한 꾸준한 관리 팁. 관절 건강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 운동, 식단 관리와 더불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관리 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관절은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절에 좋은 영양제 추천. 관절을 지키는 데는 올바른 영양 공급도 필수입니다. 몇 가지 핵심 영양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글루코사민.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성분이에요. 관절액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마찰을 줄여줍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 필수적이에요. 콘드로이친.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글루코사민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MSM. 관절과 연골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성분이에요. 항염 효과가 강하고 운동 후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콜라겐. 뼈와 연골의 주요 성분으로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줘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콜라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오메가3.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예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 질환에 도움이 돼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절 보호 습관. 영양제만으로는 관절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생활 속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작은 습관들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체중 관리.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체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체중 1kg이 줄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약 4kg 줄어듭니다. 하루 30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체중을 관리해 보세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사용하기. 계단 오르내리기는 무릎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른 자세 유지하기.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 깊숙이 앉기.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펴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잘못된 자세는 무릎, 허리 관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편안한 신발 착용하기. 굽이 높은 신발이나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은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충격을 잘 흡수하고 발을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마사지로 관절을 자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관절 검진의 중요성.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드셔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절 상태를 체크하는 건 필수입니다. 골밀도 검사. 뼈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세요. 관절 초음파. 연골 상태, 관절액의 양, 염증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MRI 또는 엑스레이 검사.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관절염 혈액 검사. 염증 수치와 류마티스 인자를 검사하여 조기에 질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관절 건강 지키기.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절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챙기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 운동 시간 만들기. 주말마다 가벼운 등산, 공원 걷기, 자전거 타기. 가족끼리 함께하는 운동은 스트레스도 줄이고 관절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기. 오늘 운동했어? 무릎은 좀 괜찮아? 작은 격려가 꾸준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식단 관리하기. 관절에 좋은 음식을 함께 먹고 염분이나 설탕을 줄이는 습관 들이기.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에요. 명상, 가벼운 산책, 가족 모임으로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기세요.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훗날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중년 이후 꼭 알아야 할 뼈 건강 관리법으로 찾아올게요. 딸이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건강 만세.